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번 주가 개편 주간이잖아요. 네. 저희 행복한 아침 월, 화, 수, 목, 금 싹 세 단장을 했는데 오늘 목요일도 저희가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입맛 사로잡는 밥도둑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행복한 아침에 합류한 또 반가운 얼굴, 새로운 얼굴이 네. 있습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가장 먼저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어디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오늘도 상암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래도 화사하지만 오늘도 굉장히 화사한데요. 날씨도 화사한지 날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서쪽 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은요, 한낮에 28도까지 올라서 보통 이맘때 기온보다 6도나 더 높아지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한낮에 20도 아래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기온 잘 참고하셔서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까지 영남 동해안과 제주엔 비가 조금 오겠고요. 오후 한때 전남과 경남 내륙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그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는 만큼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8도, 대구는 18.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 27도, 광주는 26도까지 올라 덥겠고 동해안은 강릉이 19도, 부산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여름처럼 더운데 주말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기온에는 면역력을 사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점심 메뉴로는 냉이 된장국을 추천드립니다. 냉이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염건웅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노인 무차별 폭행 살해한 40대 그 검사했더니 이제 필로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전 6시 40대 중국인 남성이 그 구로구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발로 계속 짓밟고 폭행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 심지어 이제 그 도로 경계석으로 머리를 때려서 또 숨지게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그 피의자는 지나가던 또 수레에서 이제 폐지 수레를 끌고 다니는 80대 노인을 또 폭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로 경찰서에 체포되었고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경찰은 이제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거든요. 그래서 무동기의 어떤 범행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했지만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몸에 있었던 그 마약 성분이 검출됐는데 네. 경찰에서 이게 사실 좀 사건 자체가 너무 좀 이상하다 보니까 마약류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간이시약 반응을 통해서 지금 그 마약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건데요. 이게 마약 필로폰 성분이 이제 간이시약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3에서 7일 정도까지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마약류를 필로폰을 지금 투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밝힌 바로는 지금 이제 그 결국은 마약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로구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제재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살해한 범행 시간이 1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짧게 그 살해를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네. 근데
아마 시민들이 말릴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놀라운 것은 이 범행 장소가 아파트 입구이자 또 공원 앞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지나갔던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데 17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을 텐데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아무도 구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신고도 늦춰졌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하고 약 17분간 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시민들은 이 피해자를 그냥 방치해뒀을까요? 한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서 이제 밝힌 바로는 그 지역 주민이 밝힌 바로는 만성적 치안 불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치안이 불안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것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가 지금 진술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 피해자를 추가 조사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참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근데 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네. 거고 근데 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 척했다. 이게 지금 다 충격적인데 아이고 하여간 이번 사건은 뭐 놀랐습니다. 네, 충격적이고. 충격적이죠.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그 잦은 골프장 사고 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생활체육에 대한 추세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으로 인식이 됐지만 이제는 뭐 감염 우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골프가 대중화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데 이 골프와 관련된 사건 사고 얘기입니다. 네, 저도 골프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일인지 궁금해요. 아니 사건 요즘 애들 사고가 발생해요? 많이 해요. 이게 이제 그렇죠. 거의 뭐 대중 스포츠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그 순천에서 한 골퍼가 해저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골퍼가 친 공이 해저드 옆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해저드에 빠진 상태가 됐는데 뭐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이제 구명환을 던져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직원이 입수까지 해가지고 구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저드는 이제 대체로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방수포가 깔려 있어서 미끄럽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중심부로 갈수록 더 깊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허우적대다 보면 결국은 더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탈출이 좀 어려워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변에 들어가지 마시오. 뭐 이런 표지판 같은 거 없었습니까? 그게 참 안타깝게도요. 거기 이제 경고 문구도 없었고요. 또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제 중대재해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한 명 이상만 사망을 해도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공중이용시설을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또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징벌적 배상 제도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해저드 하면 많은 분들이 그 1998년에 박세리 선수 US 여자 오픈 챔피언십에서 맨발 투혼 보여줬던 그렇죠. 네. 그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고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골프장 사고 이외에 다른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농담으로 골퍼들끼리 얘기하는 게 뭐 골프장에서 왜 죽냐 그러면 골프공에 뭐 맞아서 큰일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그 3월 20일에 구미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지나가던 그 여성이 50대 여성 A씨가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았고요. 이 사고로 윗니 2개와 또 윗입술이 2cm 정도 찢어지는 그런 아이고. 상해를 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볼을 친 골퍼. 네. 이 골퍼를 처벌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왜 골프장 가면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경기 운영을 운영 좀 도와주는 도와주는, 캐디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골프장의 운영 책임자 누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했을 땐 아까 말했듯이 중대 기업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처벌을 네.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이것은 결국은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처벌을 받을 경우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상해죄라든지 골퍼가. 네. 골퍼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뭐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민사상으로 뭐 배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남의 한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불과 10m 앞에 있던 캐디의 얼굴을 강타했던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네. 네, 근데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골퍼는 18홀을 다 돌면서 골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더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캐디에 대해서 뭐 연락도 하지 않았고 뭐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캐디가 1년 뒤에 또 고소를 해서 지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건 그 골프채를 들고 가다가 낙뢰를 맞아서 뭐 그런 얘기 뭐 들었죠. 피를 친 네, 역할을 한다 저 이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그 골프채가 사실은 굉장히 그 번개가 낙뢰가 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말씀하셨듯이 피레침으로써 이게 전류가 통하게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이 보통 낮은 그 언덕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레침을 들고 있다, 골프채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낙뢰에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화창해서 라운드를 시작을 네. 했는데 비가 내리거나 하면 사실 중단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무조건 중단하셔야 돼요. 네, 네, 네. 무조건 중단하셔야 되고 뭐 가까운 뭐 그늘집이나 클럽하우스로 들어가셔서 낙뢰를 피하시는 게 일단 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상청 관계자가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피레침 역할을 하는 골프채를 멀리해라라고 하니까 낙뢰가 만약에 치면 골프채를 잠깐 버리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또 벼락이 떨어지기 쉬운 큰 나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또 멀리 있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낮은 곳으로 피하셔야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골프장 사고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더 심장마비 많이 같은 것도 발생한대요. 있고 네. 또 더우니까 이 더위 때문에 오는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는 원인 불명 소아 급성 간염 국내 첫 확인입니다.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급성 간염이 전 세계에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지난 1일 10세 미만의 한 아동이 복통과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간염 바이러스 대신에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동시에 검출되는 사례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례가 지난달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네.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230여 명의 환자가 보고가 됐고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보다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정의학과 전재 전문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간염이라는 병명은 뭐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그 정확하게 뭔지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간염은 보통 이제 간세포나 간 조직의 염증을 의미하는데요. 간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라든지 알코올, 여러 가지 약물들을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때나 자가면역성 간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요, 바이러스나 알코올 같이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간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아 급성 간염 같은 경우는요, 주로 16세 미만 아동에게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복통과 설사, 구토, 근육통이나 관절통, 황달 등의 증상을 시작으로 해서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AST나 ALT와 같은 간 효소 수치가 500을 초과하는 중증 간염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할 경우에는요,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현재까지 정확한 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니까 그게 더 염려스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으로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데노바이러스에 같이 감염이 됐을 때는요,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주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한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각별히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아데노바이러스의 주증상은요,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상기도 감염 증상이 보통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게 심할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폐렴이나 위험 장염 증세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국내 의심 사례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했거든요. 혹시 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간염이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각국 보건당국은요, 일단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요, 또 다른 바이러스의 가능성이나 식중독이나 약물 등 바이러스 이외의 원인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지혜 선생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질병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이슈 갈까요? 네, 포항에서 마른 오징어를 손질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영상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네. 저도 어제 이 영상을 확인을 했는데 네.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오징어 손질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베트남인으로 추정되는 그 노동자 4명이 수북히 쌓인 그 마른 오징어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그 한 남성은 말아져 있는 오징어를 맨발로 꾹꾹 밟아요. 네.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은 남성은 맨발 뒤꿈치로 그렇죠. 네, 오징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장갑이나 위생모, 또 마스크 같은 위생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요. 네. 또 여기 보시면 슬리퍼는 오징어들과 뒤섞여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거 지난번에도 경북 영덕에서 또 이런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경북 영덕에서도 똑같은 그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네. 그 오징어 생산 업체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오징어를 쫙 이렇게 깔아놓은 그 오징어를 그대로 다리미질 같이 밟는 장면이 보였거든요. 여기서 생산한 오징어 7만 8천 마리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이 이루어졌고요. 이 사안도 사실은 외국인 그 노동자가 SNS에 올렸기 때문에 알려졌고 또 이 부분이 지금 또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가 이어진 사례입니다. 저 오징어 좋아하고 또 자주 먹거든요. 네. 영상 보면서. 많이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너무 충격적인데 이 오징어가 사실 시중에 유통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포항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놨나요? 일단 포항시에서 밝힌 것은 이 오징어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외국인 선원들이 지금 오징어 잡이 배에서 남은 오징어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자신들이 먹거나 선물하기 위해서 손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도 지금 자신들이 먹거나 선물하기 위해서 이 오징어를 선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포항시는 영상을 올린 남성을 찾아서 유통 여부를 더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 아이고, 참. 이거 참 아침에 예, 입맛을 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네. 예. 입맛 떨어지면 안 되는데 조금 있다가 입맛 살려드리는 거 저희가 이제 할 거니까요. 네. 그거 좀 기대하시기 바라고.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아서 거리로 나가보겠습니다.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 드디어 네. 제1호 모범 안전운전자가 네. 나왔잖아요. 정지선에서 탁 멈추는 보행자를 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제가 뭔가 기분이 좀 네. 좋더라고요. 상품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럼요. 예. 오늘 또 찾을 수 있을지. 네. 자, 나가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교통문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무려 30%를 넘어섰다. 이제는 보행자가 보호받는 도로로 바뀌어야 할 때. 도로교통법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땐 일시 정지하도록 바뀌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한다. 차 지나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위험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고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아라.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정돈 홍성민입니다. 예, 근데 왜 이러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저번 주에 계란 공약을 걸어서 공약 같은 거 뭐 거실 생각 있습니까?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예. 제 머리 색깔 저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오늘 나오시면은 저색 머리에 꼭을 파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분 정도 나올 거라 예상하십니까? 이번에는 10명 더해서 11호까지 나가는 걸로. 11명이요? 예, 11명. 왜 그렇게 예상하신 건가요? 제가 1이라는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예. 1 2개. 그러면 오늘은 과연 몇 분이 나오실지, 또 오늘은 또 모범 운전자가 나와서 이 상품을 또 받아가실 수 있을지, 그러면은 어떤 곳에서 저희가 오늘 관찰을 하는지 오늘 관찰할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찰 장소는 강서구 등촌동. 백화점, 공원 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보행자가 통행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는 구간이다. 네, 저희가 이제 가발을 좀 벗었습니다. 예, 왜 벗었죠? 저희가 가발을 쓰면은 신호가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창피해서 벗었습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쓰고 싶었는데 계속 쓰고 싶고 싶었는데 아니, 개그 프로도 아니고 계속 쓰고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멀끔한 모습으로 한번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찰할 곳이 바로 여기죠. 저희가 먼저 한번 건너볼까요? 저렇게 트럭이 이제 잠깐 짐을 내리려고 서 있으니까 뒤에 있는 차량이 진짜 아예 안 보이네요.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왔을 때 저희가 보이니까 사실 멈췄어야 예.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멈추셨어요 지금. 자, 이제 가면 이제 건너기 시작하면 이제 멈춰줘야죠, 차들이. 예. 예, 지금 달려오시네요 또. 아이고, 이렇게 저기서 멈춰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죠. 예. 시작부터 불길한 예감. 보행자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위험하게 지나갑니다. 저기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보행자 어머니가 안전하게 건너오시는데 차량이 멈춰줬어요. 지금 여기 건너오셨잖아요. 어머니가 완전히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멈춰주셨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 건너 다닐 때 조금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위험해요. 신호가 이렇게 돼가지고. 신호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차들이 여러 군데서 막 오니까 네네. 막 신경 쓰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위험을 좀 느끼셨나 보다.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보실게요. 여기 횡단보도를 항상 건널 때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아니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운전자분들이 기다려주셔가지고. 잠깐만요. 지나갈 때마다 운전자분들이 기다려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서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고 있거든요. 몇 분 정도 나올 거라 예상하십니까? 한 두세 분 나올 것 같아요. 두세 분 정도 나올 것 같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우리 학생 말대로 두세 분 나올지 저희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앞 상황실 세팅 완료. 과연 정지선을 지키는 모범 안전 운전자는 나타날지?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갔을 때 출발해야 모범 안전 운전자로 인정된다.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나길 기대하며 관찰 시작! 지금 오늘도 카페에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지켜볼 예정인데 오늘 제가 여기 아까 직접 건너보고 이렇게 지금 차량들을 보고 있잖아요. 약간 이 동네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자 진짜 11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교통법규 어떤 뭐 인형 그 마스코트가 있습니까? 텐주라고. 텐주요? 텐주거든요. 텐주. 만약에 오늘 2분 이상 나오면은 우리 홍 박사님이 텐주의 의상을 입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주요? 근데 예. 이 영상 2개 있어요. 저까지 한여름에 그 의상을 입고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 걸고 차량이 저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는 지금 다 건넌 상태. 저 트럭이 뭘 하고 있는 거죠? 트럭이 보행자인 줄 아나 봐요. 횡단보도 건너시네요. 아이고, 후진도 하고요.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데요? 여기가 면허 시험장으로 하시나 봐요. 지금 방금 T자 주차도 했고요. 예, 우회전도 했고요. 면허 시험장에서 하는 거 연습을 한번 싹 다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예. 지금 이 거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삼거리 교차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보통 부를 때는 뭐 삼지교차로라고 부르거든요. G
삼지 교차로. 예, 이런 곳은 아무래도 그 직선 쪽은 차들이 속도를 좀 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차들이 부주의하게 껴들다가는 직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잠깐만요. 말씀드린 차가 오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자 속도를 줄이며 다가오는 흰색 차. 과연 근데 이거 슬금슬금 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슬금슬금 가긴 했는데 정지선 뒤에서 슬금슬금 갔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사님? 빨리 잡아야 되니까 빨리 설명해줘. 어떻게 잡아? 지금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멈춰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멈췄잖아요. 스근스근 가다가 정지선 앞에 멈추면 되거든요. 근데 안 멈추고 그냥 스근스근 가고 정지선 앞에까지 스근스근 가는 동안에 다 건너셨어요. 뒤에서 슬금슬금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멈춰서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운전자의 몫인 거죠. 아쉽네요. 나올 뻔했어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끝났나 봐요. 예, 지금 학생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예. 혹시 이제 7월 12일부터 어린이법에 대해서 또 좀 더 강화되는 법도 있나요? 어린이들이 특히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한 후에 지나가야 된다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단 정지선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고 건너야 된다. 예, 보행자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멈춰서 주변을 살펴보고 가라는 취지로. 지금 보행자 지나가는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 보행자를 보자 오히려 빠르게 속도를 내 앞차를 추월. 보행자까지 앞질 나가는 오토바이. 명백한 보행자 위협 운전입니다. 소리 들리죠? 저희 상황실 옆을 지나가시는데 역주행해서 소리까지. 저는 게임인 줄 알았어요. 저 정도면 거의 트랙에서 타는 수준이거든요. 저렇게 타고 싶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달릴 수 있는 공간에서 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지금 여기는 보행자들도 많은 이런 도심에서 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 차가 지금 위험했어요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초조해져만 가는데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교통법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조금 저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뭐 어떤 과태료나 뭐 처벌 수위가 다 있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이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좀 내려고 하는데요. 네. 홍 퀴즈? 예스. 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는 차량 종류랑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건데 그게 차량 크기가 상관이 있을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토바이에 친 거랑 버스에 친 거랑 뭐가 더 아프겠어요? X입니다. 자, 정답은 뭐죠? X 맞습니다. 제가 이거 떠먹여 드린 거죠, 이거는. 승용차 기준으로 7만 원, 승합차 기준으로 8만 원, 이륜차는 6만 원이거든요. 근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 이외에도 보험사들도 같이 나서게 되었어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을 해서 단속이 된 경우 그 단속 건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OS 퀴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증된 보험료는 보험사에 귀속되지 않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사용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분들의 단속을 위해서 조금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보험사가 이제 자기들 수입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주시는 그런 운전자들의 보험료 할인에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 지금 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약간 모르던 정보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다음에는 제가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문제 맞췄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하굣길도 끝나서 이제 학생들도 또 안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차량도 조금 줄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모모 안전 운전자는 뭐 2시간이든 하루든 뭐 그런 거 시간에 상관없어요. 사실 5초가 남았을 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자, 보행자가 또 건너시려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예, 지나갑니다. 지났는데 차가 지나갔죠. 또 차가 지나가면 차가 오고 있어요. 저 오고 있어요. 반대쪽 봐요. 오고 지금 있어요. 보행자가 지나가는 속도 줄일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보행자가 속도를 높였어요. 예. 또 건너시는데. 오히려 봐봐요. 예. 속도 줄이시는데요? 줄이는데요. 관찰 종료 직전 서행하는 차 발견. 이번엔 정지선을 지켜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가 탄생할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 운전자는 약간 속도를 줄였어요. 근데 보행자가 좀 다 지나가서 그러는데 보행자가 출발했을 때 2번 운전자가 나왔다면은 모범 안전 운전자가 되지 않았을까? 예, 끝까지 힘을 내 봅시다. 자, 우리 할아버지가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차량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예, 두 대 더 와요. 자, 오토바이 멈춤. 자, 뒤에 뛰어와. 안 멈춰요? 멈춘다. 자, 뒤에 차가 멈추다. 할아버지 기다려. 아, 네, 이제 건너고 있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모범 안전운전자 찾기 실패. 오늘 저희를 도와주신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기에 근무하는 경위 정종구입니다. 아쉽게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모범 안전 운전자가. 저희가 2020년도 그 강서구에서 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보행자 안전 펜스 증축이라든가 스마트 CCTV 설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강서구 주민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더 많은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나 보기를 기대하면서 멈춰야 산다. 안전 선서. 네, 이번 시간은 전국 방방곳곳 어디든 달리는 중계차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남 함양으로 가는 거죠? 네, 어제는요, 그 함양의 청정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여행 명소로 떠나봤잖아요. 오늘은 스트레스 확 풀리는 함양의 액티비티 명소로 가본다고 합니다. 진짜 푸르더라고요. 네, 오늘도 너무 그 예뻤죠. 푸른 모습을 우리가 또 생생하게 현장 생방송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양에 있는 이단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생생한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달리는 중계차의 리포터 이단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함양의 가장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는 곳 상림공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 옆으로 펼쳐진 이 아름다운 청보리밭, 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시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오프닝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나와주세요. 우! 이제 일어나신 분은 아이고 하고 잠이 깨실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는 다벽 풍물패 여러분들. 네. 와, 이 활기찬 이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와, 아니 정말 심장이 벌써 좀 두근두근거려요. 아, 지금 너무 두근거립니다. 그래요? 아, 네네네. 자, 우리 회장님 먼저 좀 우리 회장님, 여기 우리 회장님. 네. 회장님, 우리 회장님. 아, 네. 네. 그럼 회장님 뽑는 그 기준이 외모인가요?
재력입니다. 아, 재력. 아, 있으신 분이야. 있으신 분이야. 네. 아니, 우리 다볕 풍물패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아, 네. 저희는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처음 순수 주부 취미 동아리였는데 얼마 전부터는 남성 회원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네. 간절히 원했습니다. 누가요? 접니다. 아, 네. 자, 우리 함양의 주부님들로 결성 무려 20년의 전통을 네, 자랑하고 있는 풍물패가요. 우리 회장님의 적극 남성 회원도 좀 영입하자. 네네. 네. 그것도 기준은 뭐였어요? 뽑는. 보십시오. 네. 뭐겠습니까? 뭐예요? 딱 보이죠? 모르겠는데. 동안? 동안? 네. 아, 동안이어야 되고 네, 일단 네. 외모. 네. 그, 약간의 네. 재력. 약간의 재력으로 뽑히신 분이 누구 여기.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다벳의 전순봉입니다. 네. 아니 그 잘생긴 얼굴 좀 공개해 네. 주셔야죠. 네, 네. 네. 그럼 가장 막내예요? 아니죠, 막내가 아닙니다. 네, 밑에 네. 남자 회원이 몇 분 있는데 네. 개인 사정상 오늘 참석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남자로 치면 혼자니까 남자는 가장 막내네 여기서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남자 또 한 사람 있어요. 아, 있어요? 그거 이제 그냥 뭐 신경 쓰지 말자고. 네.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네. 아니, 우리 다볕 풍물패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예, 다벳 풍물 자랑을 하려면요, 국악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 두 분이 계세요. 네. 두 분이 계시고, 정말 얼굴도 이쁘시고, 참 마음 고우신 저희 선배님들이 정말 참 우리 그 화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무척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벳에 들어와서 정말 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가고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그냥 호흡이 쫙쫙이네 그냥. 네, 네. 와, 뭐 너무너무 이 풍물패에 들어와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우리의 소리를 듣는 저희는 더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요, 우리 함양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함양의 자랑을 또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함양 자랑부터 한번 쭉 읊어볼까요? 네. 네. 길게. 생방이니까 좀 중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작년에 저희가 항노화 산삼 엑스포를 마쳤죠. 산삼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6월이면 양파 수확이 시작됩니다. 양파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서 저희 홍보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흑돼지가 있습니다. 흑돼지는 지금 뭐 제주 흑돼지보다 이미 앞섰습니다. 네, 맛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좋습니다. 맛보고 가라는 거 일단 맛보기 준비하신 거 오늘 흑돼지 준비하셨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 정보리밭에 있습니다. 아, 보리밭에 숨겼었어요? 네네네. 아, 돼지를?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방송 끝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양의 또 멋과 우리 또 흥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볕 풍물패 함양에서도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함양 좋다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자, 우리 함양 좋다! 네. 와. 가슴까지 쩌렁쩌렁해, 가슴까지 정말. 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의 소리가 이렇게 신이 납니다. 이렇게 흥이 납니다. 아, 정말 대한민국의 아침을 우리의 소리로 열어주셨는데요. 이 흥,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함양에 오셔야만이, 오직 함양에서만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바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따라라라라라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함양구청 휴양벨리과 이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미연 뚜루루. 네, 연예인, 네. 무늬만 연예인. 아니, 네. 아니 정말 미인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장님, 네. 우리가 정말 와 이렇게 상님이 아름답고요. 네. 이렇게 푸르른 청보리밭, 저는 진짜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뭐 대한민국의 최고죠.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연뿐만이 아니라 함양에 와야만이 즐길 수 있는 체험. 네. 정말 많다면서요. 네, 숨겨놓은 보물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저기 소개드리겠습니다. 대봉산의 청정자연과 힐링 액티비티가 함께 공존하는 곳,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입니다.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에 오시면 전국 최장의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타시면서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더위 타파와
또 스트레스 해소에는 이 액티비티만한 게 없습니다. 특히 5월은 함양 8경 중에 하나인 대봉철쭉이 만개하는데요.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타시면서 영분홍빛 풍경을 감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노래는 좀 안 네, 들리네. 정말 대봉산으로 탁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 연분홍에 취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짚라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짜릿함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탔어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네. 네. 그래도 함양 오시면 네. 짚라인. 네. 네, 그래서 탔어요. 왜냐면요, 함양에서만 즐길 수 있는 짚라인은요, 와, 국내 최장거리. 네. 네, 길이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된 거죠? 네,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함양 모노레일은 3.93km로 전국 최장이고 대봉산 오른쪽 능선을 올라가서 왼쪽 능선으로 내려오시면서 한 바퀴를 둘러보실 수 있고요. 짚라인은 3.27km로 대봉산의 그 협곡을 가로지르면서 5개 코스로 서리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냥 이미영 계장님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앞에 네. 우리가 흥을 네. 좀 받아서 그런지 네. 지금 그 대답이 네. 이게 좀 리듬이 붙었어요. 아, 네. 예, 네.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네, 네. 아니 길이도 길지만은 제가 느끼는 이 체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는데 네. 어느 정도예요? 아, 네. 100에서 120 정도 되고요. 직접 체감하실 때는 300 정도 될까요? 와, 네. 300 정도의 그 체감 속도 네. 여러분 꼭 한번 짜릿한 경험 느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즘 대세가 바로 캠핑. 네. 네. 캠핑 명소가 함양에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액티비티에 대봉 스카이랜드가 있었다면 캠핑, 가족들과 연인이 함께 편안하게 쉬시면서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대봉 캠핑랜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들으셨죠? 함양에는 이렇게 즐길 거리 그리고 체험으로 가득한 그리고 이렇게 푸르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오시죠? 제가요, 그 짜릿한 체험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함양에서 달리는 중계차 저는 리포터 이담비였습니다. 막 함양이 기운이 막 들어왔어. 네. 저희도 흥이 나네요. 네, 자연 경관도 좋지만 막 네.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즐길 거리가 많은지 몰랐어요. 네, 액티비티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짚라인 좋아하거든요. 함양에서 또 최장 길이라고 하니까 함양도 한번 놀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봉산 중턱에서 요즘 캠핑들 많이 하잖아요. 네. 캠핑하고 그 함양의 기운을 기운을 딱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함양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한 군데 더 다녀왔거든요. 네. 네,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함양의 대봉산. 천혜의 자연 속에서 짜릿한 스릴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담비입니다. 자, 오늘도 함양의 멋을 제대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이세요? 바로 함양의 대표적인 대봉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이곳도요, 굉장히 지대가 높아서 한눈에 이렇게 아름다운 뷰가 펼쳐지는데 휴양밸리 안에 들어가시면 더 높은 곳에서 이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지금 빨리 가볼게요. 요즘 함양에선 여기가 대세. 함양읍에서 가까운 대봉산 중턱에 있어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체험은 물론이고요. 자연 속 쉼터 속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모노레일을 탈 건데 모노레일 타기 전에도 뭐 장비를 착용을 해야 돼요? 네, 모노레일 올라가서 저희가 산 정상에서 짚라인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착용을 하고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야 돼요. 네. 모노레일을 타기 전 안정 장비를 먼저 착용합니다. 마지막 안전모까지 꼼꼼히 착용 완료. 주의사항도 미리 숙지를 해야겠죠?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자, 드디어 모노레일에 탑승을 해보는데요. 막상 타려니까 떨려요, 여러분. 와, 근데 모노레일만 지금 30분이 넘게 올라가야 된다고 해요. 엄청난 길인 거예요. 네. 탑승해 주세요. 안전! 네, 안전. 대봉산 모노레일 드디어 출발!
전국 최장 길이 무려 3.93km의 대봉산 모노레일은요, 야생화가 만발한 레일을 따라 대봉산의 대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처럼 겁이 많아도 모노레일도 꼭 타보시고 이곳 정상 천왕봉까지 한번 꼭 올라와 보세요. 와, 정말 이거 180도 펼쳐진 이 뷰. 와, 저 이렇게 아름다운 전경 정말 처음인 것 같아. 와. 어떠세요? 네, 딱 보니까 한눈에 진짜 산이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걸어서 왔으면 못 왔을 것 같은데 모노레일을 타고 오니까 굉장히 편하게 올라온 것 같고 답답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짚라인을 탈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정상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나 다리 떨려. 잠깐만. 나 너무 무서워. 선생님 잠깐만요. 발자국 보이시죠? 일단 여기만 서보세요. 앞문도 닫혀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서고 포기할 거예요. 서 있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높이였는데요. 어떻게? 속도 줄이면서 결국 이곳 팀장님과 함께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두 눈 질끈 감고 짚라인 출발! 저의 첫 짚라인 도전은 이렇게 비명만 난무했는데요. 와, 태어나서 이런 스릴 처음이야. 와. 너 팔다리 다 붙어 있는 거. 나 팔다리 다 제대로 있어요? 와, 대박. 말이 필요 없어요. 타봐야 돼, 여러분. 근데 나 지금 손 떨려. 총 5코스로 구성된 대봉 짚라인. 무난한 코스는 최고 시속 60km, 스릴 넘치는 코스 최고 시속 120km. 정말 아찔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지금 3구간 남았어요? 네, 3개 남으셨어요. 빨리 가죠. 결국 남은 3코스까지 다 타고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요, 국내 최장거리 여러분 아니에요. 세계 최장거리 맞죠? 네, 세계 최장거리 맞습니다. 세계 최장거리 짚라인을 바로 이곳 함양에서 제가 또 체험을 했고요. 무려 5코스를 다 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네. 와, 잠시나마 단비새가 됐네요. 네, 새가 됐어요, 여러분. 꼭 한번 함양에 오시면 경험하시고요. 자, 짚라인의 또 스릴을 느꼈으니 다음은 어디로 또 넘어가면 좋을까요? 이제 요 반대쪽 저희 대봉 캠핑랜드 가셔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캠퍼거든요. 네, 즐거운 캠핑. 우리 고마워요. 네. 와. 모노레일과 짚라인으로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렸다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자연 속 쉼터로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입구부터 푸르른 자연이 반겨주는 캠핑장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였던 놀이터 분수, 저도 한번 뛰어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사실 캠핑을 좋아해서 전국을 많이 다녔지만 와, 이거 정말 매력 있네요. 네, 엄마 아빠는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고 애기들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알아서 잘 노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숲속의 최신식 숙박 시설은 물론 야영 데크와 아이들 놀이 공간까지 있어 가족 힐링 장소로 안성 맞춤입니다. 자연 속 놀이터에서 정말 행복해 보이죠? 캠핑의 묘미는 역시 먹방이죠. 함양 흑돼지는 지리산 청정 자연에서 자라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지리산 공기, 덕유산 공기 같이 이렇게 대봉산 쌈을 딱딱 싸서 쌈 하나 싸서 저도 한 입! 함께 먹으니 더 꿀맛이었고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흑돼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함양에 오시면 즐길 거리 가득하고요. 먹거리 가득한 바로 이곳. 다시 한번 여기는 어디라고요? 함양. 경남 함양으로 여러분들 여행을 오세요. 예, 저희는 눈으로만이지만 함양의 모습을 제대로 즐겨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아유, 좋네요, 정말. 자, 달리는 중계차 다음 주는 해남으로 갑니다. 해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앞서 영상 보면서 그 함양 흑돼지 캠핑장에서 구워 먹는 저는 돼지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우리 스튜디오에도 네. 준비가 돼 있지요. 오늘 그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요리 연구가 방송인 로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기대되시죠? 목요일로 오셨어요. 네, 제가 네. 목요일로 왔는데요. 제가 사실 금요일 날 살짝 속상했었거든요. 빠지는 게 네. 서운하고. 네. 근데 목요일 날 와보니까 훈훈해서 아주 좋아요. 네, 로빈이 있어요. 로빈 씨. 네, 우리 로빈 씨 덕분에.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0년 차 프랑스에서 온 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빈 씨와 이보은 선생님 함께 꾸려갈 사계 식탁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우리 함양에서 봤던 그 흑돼지가 여기 네. 올라와 있다면서요? 네. 이거 가지고 요리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흑돼지 가지고 정말 두 가지 요리를 정말 빠르게, 간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제가 함양 흑돼지 중에서 이 목삼겹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바로 목살이라고 하죠. 이 목살을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바로 흑돼지 목살 뚝배기 국밥을 할 거예요. 뚝배기 국밥. 네, 우리가 국밥 하면은 사실 뚝배기에다가 자글자글 끓여야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좋죠. 국밥 좋은데 로빈 씨도 혹시 국밥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이 사는데. 아, 그래요? 아니 우리는 저 어. 흑돼지 이러면 제주 흑돼지 생각을 하는데 함양 흑돼지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함양 흑돼지 굉장히 유명한데요. 함양 흑돼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리가 흑돼지 그러면 바로 제주산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국내산 흑돼지의 60%는 바로 지리산 중심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고요. 특별히 이 함양 흑돼지 같은 경우에는 육즙이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쫄깃쫄깃해서 그 맛과 품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함양 흑돼지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목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삼겹살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자르고 있거든요. 네.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모양으로 왜 써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삼각형으로 썰어야 지방과 힘줄과 근육이 적당하게 놓여져 있어서요. 왜냐하면 그냥 나박나박 썰게 되면은 이게 조금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썰면 훨씬 더 육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썰어야 이게 굉장히 식감도 있고 맛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일단 밑간을 먼저 좀 해볼게요. 요 밑간을 할 때는 요거는 밑에다 좀 내려다 주세요. 혹시 밑간은 미리 해놓는 이유는 있어요? 아, 미리 해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밑간을 해놔야 고기가 약간 튼실튼실 하잖아요. 안쪽까지 간이 좀 잘 배고 그래야지 우리가 먹을 때 싱겁지 않아요. 간장 먼저 넣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국밥이니까 고추장 조금만 넣을게요. 네. 그리고 요거 다진 마늘도 좀 넣고요. 고추장 좋아해요, 로빈? 저는 고추장은 없이는 못 살아요. 와. 네, 이제는 네. 이상하게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익숙하니까 그쵸?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고추장 맛이 이렇게 그냥 찾아요. 그리워져요. 한국 사람 네. 입맛 다 됐네. 우리 그래서 사람인데요? 큐브 고추장 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넣어줘요. 들기름. 밑간할 때. 네. 왜 들기름을 넣냐면은 참기름보다는 돼지고기에 들기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들기름을 넣게 되면 그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많이 우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분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워낙 제가 뚝배기에 해야 되는데 뚝배기 하면은 지금 생방송 중이라 좀 열이 오래 맞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일부러 뚝배기 대신에 이렇게 주물 냄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뚝배기에다가요, 로빈 요거 네. 애벌로 한번 이렇게 볶는 거거든요. 우리 애벌? 로빈이 요걸로 한번 저어줄래요? 네. 네. 제가 옆에 있으면 잘 식혀요. 네. 그냥 편안하게. 바쁠 거예요. 네. 로빈도 요리 잘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좀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배워가는 거죠. 뭐 이제 사계 식탁을 통해서. 네. 선생님한테 먹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조금 뚝배기에 같이 할 게 있어요. 바로 애호박인데요. 요새 애호박이 단맛이 좀 많이 나거든요. 네. 요거를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약간 도톰도톰하면 훨씬 더 좋아요. 왜 국밥 안에 애호박이 나른하게 있으면 그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요것도 같이 볶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양파. 아까 함양에 아까 그 회장님이 양파 또 수확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파도 이렇게 같이 넣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할 게 뭐. 그리고 여기 국밥에는요, 특별히 요 보리새우가 들어가야 돼요. 보리새우 넣고 같이 좀 볶아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국밥의 맛이 훨씬 더 잘 네. 우러나거든요. 네. 자, 지금 볶아지고 있죠? 네. 그랬으면 여기에 할 게 있어요. 로빈 요거 몰랐을걸요? 요거 뭔지 아세요? 신기한 물이에요. 신기한 물. 신기한 물이에요. 요거 바로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을 넣고 이렇게 끓여주세요. 이봉 선생님이 저거 잘 쓰세요. 네, 요거 해야지만 국물이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요. 쌀뜨물이. 이렇게 해서 끓일게요. 일반 물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로빈 거기 있을 때 제가 이제 국밥 안에 들어간 된장을 좀 넣어 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네. 요거 된장이거든요. 된장을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주면 풀어줘야죠. 그러면 훨씬 된장이 좀 잘 풀리겠죠? 아, 로빈 씨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요리를 배우는 거네. 그 요리 수업이네요. 저는. 네. 그 이봉 선생님 요리 수업 비싸요. 특별히 사계 식탁에서는 공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된장이 풀려졌잖아요. 네, 그랬으면 네. 이제 여기에 넣을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국밥 안에 버섯이 들어가면 훨씬 더 풍미도 있어지잖아요. 그리고 씹히는 맛도 있고 그래서 요거 넣습니다. 요거 느타리 버섯. 그다음에 벌써 향이 너무 네, 좋네요. 대파도 이렇게 올라오네. 넣어줘요. 요거를 센 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주시면 되는데 얼마 정도 끄냐 하면 이게 국밥이니까 나른하게 이 안에 있는 재료들이 좀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분 동안 제가 끓여줄 거예요. 센 불에서 20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불이 약간 올라오면 중간에 불을 약간 중불로. 조금만 중약불로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요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리는 삼겹살 좋아하세요? 아우, 너무 좋아하죠.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 네. 제가 특별히 요 지리산의 함양 흑돼지의 삼겹 부분을 이렇게 삼겹살을 이야. 준비를 했어요. 네, 고기가 진짜 좋네요. 그렇죠. 굉장히 고기가 그냥 봐도 튼실하잖아요. 네. 이 삼겹살, 이 함양 흑돼지는요. 벌써 이렇게 육질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그러게. 육질이 달라 굉장히 보여요.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2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제가 뭘 할 거냐면 바로 흑돼지 삼겹살 조림에 미나리 냉채를 할 거예요. 삼겹살이랑 미나리가 미나리 진짜 합이 좋거든요. 네, 최고죠. 또 유행이에요, 또. 요새는 또 트렌드가 미나리랑 같이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김치나 콩나물 넣었는데 요새는 또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미나리 좋아하세요? 미나리는 요즘 들어 지금 대세니까 그쵸. 어디 식당에 가면은 네. 바로 이렇게 막 다 먹더라고요. 향이 좋으니까. 네. 향긋해서. 근데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 텐데. 로빈 씨도 제법 두께를 먹어봤네. 2cm로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아, 요 두께요? 네. 요 두께에 제가 왜 2cm로 하냐면 요게 한번 구워지잖아요. 그러면 함양 흑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육즙도 많고 풍부한 쫀득쫀득인 그런 맛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cm로 구우면 훨씬 더 씹히는 식감이 좋고요. 그다음에 미나리랑 같이 버무렸을 때 그 아주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2cm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요 지금 옆에서 우리 로빈 씨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네네. 바로 뭐냐 하면 요거를 좀 구워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한번 구워주세요. 애벌 해주는 거죠? 애벌구이는 정확히는 뭐예요? 아, 애벌구이라는 거는요. 속까지는 익히지 않되 겉면을 이렇게 살짝 익혀주면 겉에만. 예, 나중에 제가 여기다가 양념을 할 거거든요. 네. 그 양념이 잘 흡수가 될 뿐만 아니라 맛도 굉장히 좋겠지요. 야,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 네, 아주 맛있죠. 네. 그냥 요거 먹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아주 맛있겠어요. 그럼. 지금 먹고 싶어요. 그래.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구워놔 주세요. 네. 자, 불을 약간 제가 줄여 드릴게요. 진짜 맛있겠네요. 네. 요리할 때 저 구우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쵸. 시작도 전에. 자, 그러면 우리 로빈 씨가 그걸 구울 때 저는 뭘 하냐면 바로 미나리를 네. 이게 냉채잖아요. 그래서 미나리를 준비할 건데 미나리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미나리 줄기는 한 3cm에서 4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잎도 약간 넣는데 잎은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야 잎이 너무 많이 있게 되면 또 지저분해지고 많이 늘어지니까 네. 요것만 좀 넣어줄게요. 어때요? 다 됐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어유, 어이구, 이제 어이구. 불 껐어요. 제가 일부러. 자, 그랬으면 요거
볼을 또 하나 준비해. 네, 볼을 준비해서 미나리는 여기로 이렇게 담을게요. 예전에 회식하면 주로 삼겹살이죠 또. 네, 삼겹살 많이 먹죠. 그거 자주 뒤척거리면 부장님한테 숟가락으로 맞아요. 루비는 잘 구웠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게 지금 삼겹살 기름이 많으니까 다른 팬에다가 삼겹을 옮겨 담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림을 할 거예요. 진짜 잘 익었다. 많이 잘 익었죠. 회로 먹어도 뭐 너무 맛있는데 조림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돼요. 여기서는 고기 냄새 나고요. 여기서는 미나리 냄새 나니까 괴롭죠. 그 옆자리가 괴로워요. 원래 더 네. 괴로운 우리 것 같아요. 로빈 씨가 미나리 향을 안다는 게 저는 그러게. 너무 신기했어요. 좀 많이 자, 먹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로빈이. 이것도 이렇게 그 건져주시고요. 로비는 매운탕 이런 것도 먹어봤어요? 매운탕은 네, 많이 먹어요. 그거 제법 매울 텐데도 잘 드시는 모양이네. 그 정도는 약간 딱 그 이상을 가면은 너무 매운데 매운탕까지는 매운탕까지는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조림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이제 양념장을 부을게요. 일단 간장을 좀 부어주고요. 그리고 불을 약간 일단 구워놓고 켜주세요. 저렇게 하면 뭐 더 맛있겠지. 기름도 싹 빠졌잖아요. 네. 이제 구우면서. 그다음에 요거는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이 들어가는구나. 단맛도 조금 단맛 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맛술하고 마늘이거든요. 요것도 좀 넣어주세요. 이것도 냄새 살짝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냄새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늘 향이 약간 들어가야 조림이 좀 맛있어져요. 네. 요거 좀 섞어주실래요? 어머, 로빈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금요일 때랑 표정이 좀 달라지셨네. 한산 박사님 옆에 있을 때랑. 말이 부드러워지셨어. 제가 좀 순해졌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바로 요거 통후추거든요. 통후추를 갈았어요. 갈아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돼지고기잖아요. 이 돼지고기를 훨씬 더 연육을 하고 감칠맛도 내면서 조림이 맛있게 되려면 바로 요거 부어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건 그게? 뭐예요? 요거 뭐냐 하면은요, 사과 주스예요. 사과 우리가 주스가 집에서 사과즙 있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셔요. 네. 졸여주세요. 그 자, 사과 그다음에 좀 넣으면은 어떤 게 좋아요? 사과즙 넣게 되면 아무래도 지리산 흑돼지의 윤기를 더 해주고요. 그다음에 먹었을 때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도 네. 그 은은한 단맛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겠죠. 네. 자, 그랬으면 요 미나리에 미리 먼저 양념을 좀 하셔야 돼요. 요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참기름 약간 넣고요. 네. 그다음에 냉채니까 약간 새콤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 식초까지 넣고 요거를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이거 숨이 살짝 죽어야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로빈이 요게 굉장히 오래 끓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미리 생방송이라 해놨어요. 요거를 졸여주는 시간이. 조금 네. 그걸 빼주세요. 밑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졸여 놓으셨네. 네. 이걸 좀 졸여놨거든요. 기대돼요. 살짝 기름기만 빼게 조금 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국밥을 한다 그랬잖아요. 밥은 아까 아직 안 넣었거든요. 네. 이제 밥을 넣을 거예요. 진짜? 국밥 한 그릇 정말. 맛있겠죠? 그럼요.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이제 다 끓었거든요. 보세요. 아까 제가 넣었던 재료들이 야, 저거. 다 뭉근하게 끓여졌잖아요. 네. 이제 밥을 넣어요. 밥을 또 약간 넣어서 따끈따끈한. 같이 하면 그 밥의 구수함이 있어요 또.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가 왜 된장밥이라 그래갖고 남자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바로 그 국밥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 요거를 이제 팔팔팔 끓여주세요. 저 완전 해장이네. 저것도 끓여주면 네. 정말 그 된장밥처럼 완전히 맛있죠. 죽처럼 되는 맛도 근데 요거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뭘 넣느냐 하면 요거 넣으세요. 청양고추. 그래서 한 소끔만 끓일게요. 참. 저 뜨끈하니 아침에 먹어도 너무 좋고. 저런 거 아침이 좋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매일 아침에 그렇게 먹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저런 걸 저녁에 먹으면 또 술 먹어. 맞아요. 아침에 그리고 먹어야지. 다음날 아침에 또 먹어. 맞아요. 자, 요거 지금 다 됐거든요. 졸여졌거든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미나리에다가 얹어주세요. 미리 생채를 만들었으니까 네. 요거를 이렇게 갖다 넣어요. 네. 좀 식히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원래는? 왜냐하면 한 김을 살짝 식혀야 기름지지 않아서 좋아요. 더 쫀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완전히 쫀득쫀득하죠. 자, 요렇게 놓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버무리시는데 그냥 버무리지 말고요. 뭘 넣고 버무리냐면
바로 향 좋으라고 깻잎채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깻잎채.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홍고추. 색감이 또 확 살아나네. 네. 버무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깻가루예요. 가루. 자, 요거까지 이렇게 됐으면 요게 정말 맛있는 미나리. 그쵸. 들어간. 미나리 냉채가 되는데 네. 바로 흑돼지 삼겹살 조림의 미나리 냉채예요. 네. 굉장히 싱그럽죠. 그래서 요거 색깔도 하고 이뻐요, 색깔도 이쁘죠. 네. 자, 그랬으면 국밥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지금 다 완성된 것 같아요. 다 완성된 것 같죠? 네. 자, 됐어요, 완성이. 자, 그랬으면 향이 넘어오네. 향이 넘어와. 요거 그리워요, 이렇게 정말. 한 숟가락씩 제가 한번 잡숴 보시도록 네. 준비를 해드릴게요. 함양 흑돼지 요리예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흑돼지 요리하는 모습 목살 봤는데. 뚝배기 국밥, 흑돼지 삼겹 미나리 냉채. 네. 네. 오늘의 요리입니다. 자, 국밥이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기다리셨죠? 네. 아니 보기만 해도 괴롭더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비 씨. 네. 야, 이거 먼저 향 먼저 한번 맡아보고 싶어요. 된장 향이 쫙 좋고요. 그 보리새우 향도 확 올라오네요. 그렇죠. 국밥에. 보리새우가 넣어지니까 훨씬 더 그 돼지고기의 그 뭐랄까요 잡내도 완전히 없을 뿐만 아니라 향이 굉장히 싱그러워졌잖아요. 와, 이 국밥이 깊이가 있네요, 선생님. 그렇죠. 향기를 딱 떴을 때, 아니 와. 여기서 왜 게 그 키토산 냄새? 이게 그 보리새우. 보리새우. 네. 그리고 야, 이건- 보리새우가 씹히거든요. 그 식감도 되게 좋아요. 아니 우리 돼지고기 정말 연하다. 그렇죠. 그 자, 우리 고기, 로빈도 돼지고기. 여기 오셨으니까 요거 잡수셔야 될 것 맛을 같아요. 한번 그리고 이 보면 좋을 것 보리새우를 같아요. 넣어야 되겠네. 보리새우의 그 맛이 그쵸. 된장하고 어우러지는 그 맛이 네, 기가 맞아요. 막혀요. 돼지고기를 가지고 국밥을 만들었는데도 잡내랄까요? 전혀 없죠. 네. 다 왜냐하면 잡아서. 그 지리산 그 흑돼지 자체가 굉장히 풍미가 있고요. 육즙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엄청나게 맛이 있죠. 우리는 어때요? 이제 미나리 냉채 한번 시식해 볼게요. 어때요? 지금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지금. 먹느라 말을 못 하고 있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게 일단 육즙이 입안에서 팡팡 터지고 쫄깃쫄깃하고. 그렇죠. 미나리의 향은 어떤가요? 일단 코까지 올라가요. 코까지 올라와요? 네. 그래요? 근데 이게 함양 흑돼지가 잘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쫄깃함이랑 그쵸. 와, 쫄깃한데 또 부드러워요. 네. 왜 함양 흑돼지가 최고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진짜. 이게 층별로 네. 씹는 맛하고 혀에서 감도는 맛이 다 달라요. 맞습니다. 함양 흑돼지는 굉장히 진짜 맛있네.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 맛도 굉장히 좋아서요. 정말 우리가 흑돼지 하면 제주산 생각했잖아요. 네. 이제는 흑돼지 하면 함양 흑돼지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때 말이에요. 와, 그리고 미나리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그 향을 탁 잡아줍니다. 이 국밥하고 이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자, 요대로 해보실 분들 네. 함양 흑돼지 가지고 요리 만드실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양 흑돼지 한상 레시피. 오늘 메뉴는 함양 흑돼지를 활용해 만든 목살 뚝배기 국밥과 삼겹 미나리 냉채입니다. 먼저 흑돼지 목살은 사방 2cm 크기로 썰고 칼집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밑간 재료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뚝배기에 보리새우를 볶다가 돼지고기, 애호박, 양파, 또 쌀뜨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여기에 된장과 느타리버섯, 대파를 넣고 20분 이상 더 끓여줍니다. 먹기 직전에 뜨거운 밥을 넣어 더 끓인 뒤 청양고추로 마무리하면 목살 뚝배기 국밥 완성입니다. 흑돼지 삼겹 미나리 냉채도 만들어 볼까요? 흑돼지 삼겹살은 2cm 두께로 자르고요. 팬에 겉면만 살짝 굽고 밑간 재료를 넣고 끓여주세요. 여기에 시판 사과즙을 넣어 졸이면 잡내는 물론 풍미까지 좋아집니다. 미나리는 국간장과 식초, 참기름을 넣어 버무리고요. 여기에 삼겹살과 붉은 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한 번 더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깻가루를 섞어주면 삼겹 미나리 냉채 완성입니다. 흑돼지를 활용해 만들어본 특별한 한상으로 잃어버린 입맛 되찾아보세요.
네, 함양 흑돼지로 만든 4개 식탁 아주 맛이 기가 막혔고요. 네. 함양 흑돼지가 그렇게 또 몸 보신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좋네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로빈? 오늘은 일단 너무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 먹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앞으로 이보은 선생님이랑 제자로서 제가 한국 음식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받아줘야 되는 건데. 받아주실 받아- 거예요. 받아주세요. 제가 받아드립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푸릇푸릇한 모습도 보고 네. 또 함양 흑돼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빨리 어디 가고. 그러니까요. 마치 함양 여행 갔다 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주말에 저희 요리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